그러면서 메모리 슈퍼 사이클도 지금 수혜를 보겠다, 그거에 올라타겠다는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전에는 HBM4만 집중했던 것들이 HBM3라든가 범용 디램까지도 같이 집중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네, 그 마이크론이 그 회계 연도로는 이제 26년 1분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2월 18일 5시 14분 기준으로는 시간화해서 이제 9%, 9에서 10% 정도 급등하고 있고, 제가 이거 작성했을 당시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만든 건데 5% 정도 오르고 있었고요. 1분기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129억 5천만 달러 컨센을 이제 그 136억 4천만 달러 상회를 했고, 주당 순이 이익이 컨센이 3.95달러였는데 4.78달러 나왔고요. 이게 이제 그 위스퍼 컨센이 0.06 정도 됐어요. 4달러를 살짝 넘은 정도였는데 그 위스퍼 컨센도 넘어간 상당히 그 크게 상위한 슈퍼 서프라이즈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정 영업이익도 그 53억 7천만 달러 있는데 64억 2천만 달러니까 상당히 상회한 거고, 2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매출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43억 8천만 달러인데 약 그 187억 달러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4.71달러였는데 0.42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0.2달러. 그러니까 거의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 2배를 제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출총이익도 컨센서스는 50.7%인데 68% 수준. 클라우드 메모리, 코어 데이터, 그 모바일 및 클라이언트, 자동차 및 인베드, 이제 각 분야별로 봐도 영업이익률 쭉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뭐 그 50%가 넘는 게 있고, 클라우드는 50%가 넘죠. 코어 데이터 센터는 37%, 모바일 및 클라이언트는 47%, 자동차 및 인베드들은 36% 정도이고, 요게 이제 여기 이제 그 대표가 CEO가 했던 얘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1분기 동안 사상 최대 매출과 함께 그 회사 전체 및 모든 사업부에 의미 있는 마진 확대가 달성했다는 거고, 2분기 전망도 매출 총이 EPS, 잉여 현금 흐름 전반의 새로운 기록을 이제 반영하며 26년 회계 전반에 걸쳐 실적이 더 강화될 것을 예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26년은 더 많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주중 하나 정책대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래서 이제 사실은 어제 이제 이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이랑 SK하이닉스가 막판에 한 4% 정도 내외로 올랐거든요. 장중에 5%도 삼성전이 올랐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8% 급락을 했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오전에는 새벽에는 뭐 한 5%, 6%, 장중에 점점 좀 상승하더니 장중에 10% 이상도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제 어제 상승 일부 선반영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그 일부 하락을 한 거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8% 빠진 거에 오늘 시간에서 오른 거 이런 거 상계하고, 어제 좀 먼저 선반영된 것들이 상계돼서 그렇게 반응한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어떤 의미로 앞으로 봐야 되냐면은 이제 반도체 쪽 지금은 이제 미증시에서 AI 반도체 버블론 같은 게 이제 자꾸 부상하다 보니까 이게 11월 달도 같은 이슈가 있었는데, 미증시는 그럴 수 있는데 국내 증시에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올라도 밸류에이션 논란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반도체 중에서 가장 싼데, 얼마 전에 노무라 증권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3중 슈퍼사이클 도래할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 내년도고, 그 전에는 이제 그 HBM 그 HBM에 대한 슈퍼사이클이었다고 하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도 요 디램과 낸드 쪽에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AI 그 인프라 수요가 위에다가 전통 서버 수요, 이게 같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다 보니까 요 세 가지가 같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성장이 98% 성장, 그리고 27년도 계속 호황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제 이런 강력한 수요가 있음에도 그 공급은 제한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되면서 가격과 이익률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 예상을 보면 HBM은 최대 수요가 63% 증가, D램은 30%인데 범용 DDR4랑 5로 50% 증가,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30% 증가했는데, 특히 이제 그 추론 다음에 그 저장용으로 쓰는 SSD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및 수익성으로 보면은 ASP는 낸드가 65%, D램이 46%, 평균 그 ASP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D램이 70%, 26년에서 27년까지 걸쳐서 70%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평균. 그리고 그 낸드 같은 경우도 30에서 40%. 그 전에는 하이닉스는 이게 적자가 나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게 대폭 이렇게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AI와 AI 및 그 HV 시장
에서는 특히 이제 그 HBM4가 시대가 이제 내년은 개발이 되겠죠. 아마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AI 서버랑 범용 서버가 동시에 같이 지금 수요가 폭발하는 이런 이중 공명 효과가 나타나면서 또 HBM4 일정도 루빈이 내년에 좀 나온단 말이죠. SK하이닉스가 올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출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과 마이크론은 2분기 출하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공급망 다변화 이슈에서도 그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게 수요가 확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범용 서버 및 디램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 투자도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거 디램과 그 낸드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은 수요가 같이 뭐 이거 30% 40% 올라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 디램 같은 그 낸드 같은 경우는 이게 ESD가 바로 이제 AI 서버에 들어가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들은 거고 그리고 기존의 HDD를 대부분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HDD가 느리잖아요. 추론해도 저장하는 이게 느려버리면은 그만큼 속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리도 많이 먹고 하니까 ESSD로 교체를 해야 되고 디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클라우드 서버라든가 DDR4, 5 쪽에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 세 개가 다 좋아지는 그래요. 이게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공급도 부족한 거는 이제 일단은 27년까지 중반까지는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일단 클린룸이 부족합니다. 여기 봉봉승성 일어나고 또 장비 설치 생산까지의 긴 리드 타임이 필요하면서 또 원시 나노로 이제 그 공정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제 그러면은 캐펙스가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초반에 수요가 낮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HBM 쪽에 웨이퍼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캐파를 다 잠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범용 디램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현물가가 디램이 거의 300까지 올랐고요. 낸드가 140%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제조사들한테는 굉장히 호황이 지속이 될 것이고 다만 완제품 만드는 회사 뭐 PC라든가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비용 압박이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실 올해 안에 사십시오. 내년부터는 신제품 나오면은 16기가 막 사라질 거예요. 32기가 이렇게 안 나오고 8기가짜리가 막 이렇게 주류가 나올 거고요. 가격을 확 올리거나 아니면 가격을 그대로 한테서 사양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가격을 올리기에는 이제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사양을 낮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PC라든가 노트북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노트북을 저 어머니용으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JP 모건에서 이제 미국 데이터센터 캐펙스 전망 상향과 그 AI 반도체 실적 상향 사이클이 진밀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냈고요. 데이터센터 캐펙스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는 한 65% 추가 이제 성장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내년은 50% 성장, 기존의 30%에서 더 올라가는 거고요. 이런 수요가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60%까지 상향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공급 증가분들은 AI 그 GPU라든가 그 중량 반도체 네트워크 매출로 인해서 다 그냥 이 캐펙을 다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AI 연산 수요가 구조적으로 공급을 상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간에 지금 캐펙스 간의 괴리가 지금 발생하는 상태고 그러면 캐펙스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괴리가 발생했으니까 이런 캐펙스 증가는 결과적으로 AI 매출을 선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캐펙스를 더 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매출이 더 상향 요지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나온 컨센보다 계속 지금 컨센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위부터 4위까지의 그 하이스케이펄러에서 지금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캐펙스를 더 이렇게 주로 또 많이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좀 그 AI 가속기 전체 총 도달 시장 같은 경우가 연평균 한 앞으로 이제 그 한 올해 기준으로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연평균 50%의 성장이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핵심 반도체 수요 쪽에서는 뭐 AI 가속기부터 그 중량 반도체, 메모리, 스토리지 익대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각각의 이제 기업별 그 뭐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 마벨, AMD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데이터 센터 캐펙스 상향은 AI 반도체 실적 추정시 상향의 선행지표라는 건데 이게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실적은 더 전망치가 늘어날 거고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26년, 27년까지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AI 연산, 네트워크, HBM 중심으로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실적이 가식성이 높은 구간에 진입을 해서 반도체 기업들 실적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해뿐만 4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도 실적이 전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 전망치가 한 335조에서 400조를 보는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두 기업의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200조가 넘어요. 절반 이상이라는 거고 코스피의 그 영업이익 증가율의 80%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망 나오고 삼성전자를 이제 예전에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는 HBM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는 SK하이닉스를 상당히 우위를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는데요. 지금 그 HBM 쪽으로 생산이 쏠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당시에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범용 디램의 공급량이 심화돼 버렸습니다. 이런 이제 반도체 제조사들이 그리고 웨이퍼 이제 그 생산을 거의 다 이제 HBM 쪽으로 해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범용 디램 쪽에서는 추가 증설이 안 된 상황에서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덧 보면은 이 수익성 기준으로는 범용 디램이 더 높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1기가 기준으로 그 범용 디램의 가격은 한 4배에서 5배 차이 났는데 최근에는 거의 턱밑까지 추격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익성 쪽에서는 그 HBM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가 들어가고 요게 또 고난도 패키징이 들어가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 판가를 50% 인상을 요구한 것들이 관철이 됐던 것이고 근본적으로 원가가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죠. 더 비싸게 팔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UBS 보고서를 보면은 마이크론 기준으로 범용 디램의 매출 총 이익이 67% 그리고 그 HBM은 62%로 여기 더 높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그 앞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매출 총액 68% 잤잖아요. 이번에 그 내년 2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그게 이제 디램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요 전망, 이거 60범용 디램 총 매출 총액 67%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 포도 중요하지만 디램 쪽에 그 쪽에 출하를 또 많이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전략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HBM3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HBM4와 범용 디램 쪽에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구조고 범용 디램은 GDDR7과 LPDDR5 이러면서 메모리 슈퍼 호황의 수혜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고요. SK하이닉스도 원래 엔비디아 쪽에 거의 뭐 올인을 하다가 지금 그 HBM3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요청해서 HBM3를 더 일단 내년 그 1분기, 2분기까지는 더 많이 파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좀 바꿨고 그러면서 HBM4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차원 캠퍼스도 공정을 이제 그 전환하는데 그 최신 그 범용 디램의 공정을 원시 나노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 능력이 뭐 월 14만 장이 8배 확대되는데 이게 캐펙스를 추후 8배 늘린 게 아니라 공정 전환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캐펙스는 그러니까 실제 캐펙스는 줄어들어요. 근데 원시 나노에 대한 디램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게 8배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메모리 슈퍼 사이클도 지금 수혜를 보겠다. 그거에 올라타겠다는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전에는 HBM4만 집중했던 것들이 HBM3라든가 범용 디램까지도 같이 집중하는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완전히 이제 부활을 한 겁니다. 이 중문제 반도체 그러니까 HBM4죠. 이 부분에 대한 선점을 하면서 디램도 1인 타화란이 될 것인데 삼성전자 반도체가 구조적 성장에 지금 진입을 한 상태고요. 현황은 이제 HBM에 대한 수요처가 다각화됐죠. 기존의 GPU 위주에서 중문제 반도체로 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수요가 뭐 구글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수요처가 되게 다양하게 되면서 요게 범용 디램과 그 낸드까지도 호황을 같이 맞았고요.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회사가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막 2천억 나왔었잖아요. 그 반도체. 지금 4분기에 시장에서 어제 한증권사에서 19조, 그 20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불과 2분기 만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버렸다고 볼 수 있겠고, HBM 쪽에서도 그 중문제반도 시장에 대한 공략 걸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GPU 중심에서 굉장히 중문형 반도체가 다변화되는 거죠. 빅테크들이 오게 된 수요가 다변화됐고 그러면서 알파벳이라든가 브로드컴 이쪽에 그 공급을 하면서 구글용은 HBM 물량을 60% 이상 공급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TPU 같은 경우는 구글이 하고 있잖아요. 알파벳이. 그러면서 이제 이 HBM 쪽에서 안정적인 생산 능력과 관련 이제 다양한 빅테크들한테 이제 물량 공급하는 형태로 해서 선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HBM 그 비트 출하량이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배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 그 HBM4 라인도 배정을 하고 원시나노 여기에 대한 여기 쪽으로 디램도 적용을 할 것으로 원시나노를 적용해서 엔비디아 그 테스트 지금 중이는데 지금 유료 샘플을 제출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출한 지 2-3주 정도 되니까 이게 실제 이제 테스트 하려면 1000시간 이상 걸리고요. 한 40일 정도 최소 잡아야 돼서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일단은 최근에 뉴스가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범용 디램과 낸드 쪽에서도 디램은 1위 탈환이 유력하다는 거죠. SK하이닉스 대비해서. 그리고 낸드는 계속 1위 수성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점유율 이제 그 32.3% 1위고요. 이 추정치도 최근에 이제 뭐 15조로 나와 있는데 어제 나온 게 19조, 20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증시가 외국인들이 이제 그 12월 선물업체 동시반기일 때
하방 베팅했던 것들을 롤오버를 한 거로 보입니다. 대략 3조 정도로 그 하방 베팅한 것들을 한 70% 정도 보통 청산 안 하고 롤오버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맥스 한 2조 정도 봐야 돼요. 2조 정도. 37에 21, 한 2조 정도가 롤오버 됐고 이게 하방 베팅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그 이상의 선물 매수가 누적으로 찍히지 않는 이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BOJ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또 그런 이벤트도 기다렸던 것이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오라클이 또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이 지금 연속으로 계속 지금 재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재무 불안성, 뭐 재무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갈 자리에서 못 가고 있는데, 내년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그 실적 전망치를 외국계를 보면은 국내보다 훨씬 높습니다. UBS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내년도 영업이 135조 잡았고요. SK하이닉스 124조고, 그리고 CT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그 삼성전자 115조, 그리고 그 SK하이닉스가 96조 정도 잡았는데, 보통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대략 영업이 10조 정도 더 많은 걸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잡습니다. 약 10조 정도 더 많은 걸 잡고, SK하이닉스 UBS의 의견은 전대부문의 수익성 나온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OPM이 65%, HBM 점유율 확대 56%라는데, 뭐 시장에서는 아마 이게 HBM4에서 한 70% 정도 점유율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포가 4.5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극저평가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목표가는 83만 원 제시했고요. 이 CT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내년도 96조 보면서 목표가 83만 원 제시했는데, 이 쇼테지라는 거죠. 그래서 수의 60%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런 28년 장기 물량까지 논의되는 구조적인 성장주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UBS가 삼성전자도 내일 영업이 135조에 목표가 15만 4천 원 잡았고, 범용 메모리 가격 폭등의 제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낸드랑 디램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 물량이 가장 많은 삼성이 가장 이익 총량 1위를 탈환할 것이다라고 보고, 또 시트에서도 단기 급등 촉매 발동을 한다는 거고,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0조 얘기 나왔어요, 여기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강력한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도 수주가 많이 좀 늘고 있고 좀 정신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찾아온다고 해서 파운드리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잘 봐야 될 시기인 것 같고, 이제 제가 증권사별로 이렇게 정리 좀 했습니다. 내년도 영업이, 그리고 27년도 영업이 목표 주가들 쭉 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계가 더 후하게 주고 있죠. 대체로 목표 주가도 높고, 그리고 이익도 지금 다 110조를 더 넘어갈 것으로 보고, UBS가 135조 쇼킹해요. 키움증권이 107조, KB가 97조, 삼성이 94조, 현대차가 84조를 잡았는데, 목표가는 뭐 12만 9천 원에서부터 17만 까지 있고, 대략 보면은 가격 올라간다는 얘기랑, 그리고 뭐 HBM 매출이 뭐 3배 올라간다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 실적 얘기예요. 실적이 어떤 내년도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엄청 좋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잡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UBS가 124조, JP모건이 93조, CT가 96조에 IM증권이 93조,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그 증권사들이 이제 90조 아래로 잡아놨는데, 여긴 수익성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라는 거죠. 퍼 뭐 5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 기술 HBM4에는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겠다. AI 인프라 패권의 승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HBM과 범용 반도체 모두 호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관점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둘 다 포트에 넣고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막 요즘 요 리포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특히 이제 맨 앞에 메모리 반도체 3중 슈퍼사이클 요걸 보면서 내년도 시장이 물론 이제 코스피 영업이익이 400조를 넘어간다고, 400조까지 본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또 영업이익 증가의 80%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안 갖고 있을 때 시장 수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좀 최근에 어려운데 더 포트를 압축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기 어렵고, 오늘 보면은 조선 섹터가 부러졌어요. 그 추세가 깨졌고, 방산도 깨졌고, 전력기 깨지고, 원전도 지금 두산 NLBT가 그 투자 경고라서 22일 날 장 끝나고 아마 풀리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수주가 나와도 못 가고 막 이러는 거고요. 미국의 원전주들은 막 반토막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도 좀 시원치 않아요. 그래도 추세 살아 있는 것들은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고, 뭐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도 오늘 좀 다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몇 개 정도,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 정도 빼고 대체로 다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추세 깨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추세 추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세가 이제 견조한 종목들은 가져가고, 추세가 깨진 종목들은 왜냐면 오늘 다 같이 빠졌으니까 깨진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고, 좀 앞으로 좀 주도주가 될 섹터에 좀 그
그쪽으로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아니면 좀 더 보다가 현금 갖고 있다가 뭐 돌아설 때 주도주를 자는 건데 그러니까 다 같이 빠졌을 때는 약한 걸 팔고 주도주를 갈아타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증권사들 외국계 증권사들과 국내 증권사들의 리포트와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는 삼성전이나 SK하이닉스가 내년도까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포트에 뭐 2차전지 일변도로만 있어서 뭐 이 반도체가 없다고 하면은 그 일부는 좀 갈아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고요. 저는 그래서 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뭐 자동차를 로봇으로까지 같이 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섹터를 이제 포트를 좀 구성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이 세 종목을 낸 비중을 즉 연내에는 꾸준하게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다른 걸 좀 줄여서라도 약한 걸 줄여서라도 이쪽 늘리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고객분들한테 연락해서 주문했던 거는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다 매도해라.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비중을 줄여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더 비중을 늘리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오늘은 첫 번째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장 먼저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랑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조금씩 더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한쪽으로 막 쏠려서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바지라고도 많이 하는데 반도체, 바이오 그 2차전지 하신 분들은 그 그냥 오늘 2차전지만 가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험난할 것 같아요. 지금 그 LG에너솔루션 포드와의 그 계약 취소 사건 모토에서 이유가 앞으로 좀 나올 건지에 대해서 감안하면은 올해 연말과 내년도에는 이 반도체 탑2를 삼성전자 우선주를 같은 삼성전자 하나로 본다 그러면은 이 탑2를 반드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